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장 전화라도 드려보지 않으시면은 내년에 많이들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보고 있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아예 전세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원래도 전세가 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 2년 전 대비 2억이 올랐다. 이거 지금 거의 전세 종말을 고한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세입자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이들 밀려나실 거다. 25년차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시죠. 소쿨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전월세 시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아까 이제 전월세 시장 쪽에 뭐 매물도 없고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25년 11월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월세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이제 강남역에서 11년째 지금 내 집 마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많이 확인을 안 해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을 하셔라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거래 많이 했던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면서 전세 있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예 전세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원래도 전세가 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세가 뭐 잠실 기준으로 2년 전 대비 2억 정도가 올렸다고. 근데 2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전세가 조금 났었어요. 네. 근데 2년 전 대비 2억이 올랐다. 이거 지금 거의 전세 종말을 고한 것 같다. 이제 월세로 그럼 갑니까 했더니 이제 반전세로 많이들 가신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세입자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이들 밀려나실 거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세입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2+2로 4년 만에 지금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년 전 전세하고는 또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빨리 집 앞에 아직 6개월이 남았더라도 빨리 집 앞에 부동산에 가서 이제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할지 집주인하고 얘기를 빨리 해서 전세 계약서를 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초로 가버리면 그 매매 물량이 지금 내년 초에 공급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더 많이 구하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총 8년 동안 다주택자 규제를 8년 내내 해갖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도 집을 많이 팔았어요. 네. 저도 여러 채 팔고 특히 세입자분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세입자분들도 느끼시더라고요. 4년 됐는데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싸게 주시니까 저희가 산다고 그러면서 생애 최초로 막 사시는데 70% 대출을 받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빠르신 분들은 내년 전세가 만기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움직이셔야 지금 전세 폭등을 체감이라도 하고 선택 옵션을 다양하게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은 다주택자 규제 그 전의 시작은 빌라 전세 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원인은 결국에 다주택 규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너무 사실 당연한 게 네.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려면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다주택자들을 이제 규제한다는 건 이제 전세나 월세 물량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한데 공급도 없으니까 그럼 신축도 안 생기는데 다주택자들도 이제 계속 사라지면 결국엔 이제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지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중첩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이든 뭐 강남이든 어디 내 집 마련했는데 당장 경기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애 학교 때문에라도 못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일정 때문에 한 1년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입자분한테 좀 중간에 1년만 계약하고 나가라고 하면 전세값이 폭등돼서 못 나가니까 저 집주인인 제가 들어갑니다. 2년 만기됐으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2+2에다가 요즘 또 얘기하는 2+2+2 6년 네. 뭐 3+3+3
정부에서 이게 법안 발의를 하다 보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데 자기는 뭐 집에서 살고 있다던가 캥거루족으로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세 살면서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놓은 분들이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 2년 만기 됐을 때 내보내고 내가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실로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입만 해놓고 네. 이게 세입자 전세금 빼주고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1년 뒤에 내가 들어갈 작업들을 이런 거를 미리 해놓으려면 그때 돼서 세입자한테 그 전세 끼고 팔 수도 없고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오히려 나가주세요. 제가 집주인인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토호제가 되면서 더더욱 이게 전월세 시장을 좀 그 안 좋게 만들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있으면 이제 매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팔아야 될 것 같은 분들도 어쨌든 공실로 우선은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좀 문제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토호제도 이번에 10월에 적용됐고 뭐 투기과열지구에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적용이 된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시장은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더 뭐 상승세가 더 강해진다? 지금 같아서는 전세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제 월세도 폭등하면은 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매로 돌아서시겠죠. 근데 돈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굉장히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바탕은 지난 8년과 이번 정권까지 포함해서 말이 다주택자지 전세를 공급하는 월세를 공급하시는 분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뭐 한두 명의 다주택자가 빌라 쪽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다주택자를 다 규제를 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그냥 차를 다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택시가 사고가 났어. 그럼 택시를 다 없애요. 그럼 본인 차 아니면 걸어 다녀. 네. 그럼 전철 타면 되죠? 전철 사고 났어. 그럼 전철 없애버려. 전철 운행 중단.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한 과격한 방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특히 임대사업자들 8년 임대사업자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년 임대사업자 네. 만기되면 다 팔겠다. 2018년도에 김현미 장관이 혜택을 준다고 거기에 속아서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급 적용하면서 지금 8년 동안 괴롭히다가 이제 내년에 그 물건들이 이제 서울에서만 뭐 몇만 가구가 쏟아지죠. 네. 그런 물건들이 쏟아졌을 때 그 아직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내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아니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집을 팔고 있고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고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전세 노동고 본인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면은 빈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은 닫히고 있다. 기존에 있던 집이 없는 세입자분들은 경기도로 밀려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 실거주하러 들어오면 그 살던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 살던 실거주자들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일이 좀 많을 것 같고 네. 그럼 서울에 살던 임차인분들은 이제 경기도나 이런 쪽에 이제 빈자리를 또 찾아서 가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밀려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 전월세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세난이 네. 공급 없이 해결이 되나요? 우선 공급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안 되잖아요. 짓는데 3년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중대재해법 네. 사망사고 나오면 이 공사 현장이 아니라 전체를 삼성물산이면 전국에 있는 삼성물산 공사 현장을 다 중단시키는 초유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도 4, 5년 걸릴 것 같고 신축 아파트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결국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특히 경기도나 지방 물건들을 사서 여기다가 세를 놓으면 뭐 그래도 좀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지난 8년 동안 다주택자들 뒤통수를 많이 쳤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전세 끼고 살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진보 정권 성격상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거와 한 주택이라도 전세 끼고 사는 것 자체를 지금 나쁜 놈이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발표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욕 먹어가면서 손해 보면서 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이거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전세 월세 공급자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전세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인데 이걸 진보 정권의 이념상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전 월세가 이제 상승한다고 치고요. 근데 그게 상승세도 낮지 않다면 네.
결국 여론이나 뭐 언론에서 이제 전세 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난리가 또 날 거란 말이죠. 네. 과거에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무언가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언가 그 대책이라고 나올 만한 것들은 과거같이 또 약간 좀 강력한 거, 뭐 이렇게 2+2+2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소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저도 2+2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돼버렸잖아요. 그게 네.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충분하니까 네. 그런 법안들을 마구 발의해서 전세가 폭등하면 더더욱 마녀 사냥을 집을 전세 끼고 산 사람에 대한 마녀 사냥을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은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창조적인 강경한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제 탄핵과 계엄으로 정권이 바뀔 거를 생각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 파셔라. 지금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5년 동안은 어쩔 수가 없다. 다 파셔야 아무래도 살아남으실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결국엔 이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을 좀 나쁜 놈 취급하는 이런 정부가 있는 한 다주택, 전세, 월세 공급하시는 분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 쿠폰을 뭐 또 뭐 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가격 상한제도 막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그 임대료 정찰제 뭐 이런 거 지금 있었잖아요. 5%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다가 5%. 아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냥 뭔가 그런 식으로 또 네. 다음번 계약자한테 뭐 5%밖에 못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린다든지. 당연히 그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그 정도로. 식으로 네. 뭔가 좀 네. 인위적인 가격 제한 뭐 이런 네. 것들을 할 확률이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그 다주택을 하시거나 뭐 지금 약간 전세 끼고 사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산권의 손해는 좀 아무래도 지금 있을 8년 동안 엄청나게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세입자가 껴있으면 4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뭐 얘기해서 만기돼서 나가라고 하면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4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수익 5%로 제한을 걸어버렸고 처분 전세 끼고 있으면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팔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소유권을 갖고 이제 권리는 행사 못하고 의무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그리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계속 내라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는데 누가 요거 얻어 먹으면서 수익도 없는데 다주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내년에 드디어 8년 네. 임대사업자 장기 8년이 도래하는 2018년도에 그게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19년도에도 잠깐 풀어서 했더라고요. 근데 네. 18년도가 가장 많이 임대사업자 신청하신 분들인데 그 이제까지 8년 동안 많이 손해보고 해지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8년을 지금 기다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담해 보면 그러면은 내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내는 내년에 그 매물 쏟아내는 거 이후는 그냥 마비죠. 그래서 내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 같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를 노리시고 저는 다주택자 매도하실 분들은 내년을 오히려 기다리지 마셔라. 매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지금 전세 물건은 없는 상황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1000세대, 2000세대에서 매매 물건은 100개씩 있어요. 근데 전세가 하나, 제로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눌러보면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남 같은 경우도 1000세대, 2000세대가 가득 있는 미사지구가 반이 전세 물건이 없더라고요. 제로.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눌러봤는데 결국에는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그 판 분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있는 제일 좋은 물건은 강남이나 서울 한복판의 핵심지 물건을 들고 있고 다주택자 혜택이 없으니까는 상승도 뭐 많이 볼 수 없으니까는 그리고 양도세로 또 다 뺏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지역들은 지금 핵심지가 아닌 비핵심지 지역들은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전세 물건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거기서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매매가랑 많이 그 매매가랑 갭이 줄어드는 때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입자분들이 매매로 갈아타시겠죠. 어차피 토호제 지역이니까 네. 뭐 그 매수자도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월세 물량이 나올 일은 없네요.
이래나 저래나 그게 팔린다고 해서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당장 전화라도 드려보지 않으시면은 내년에 많이들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보고 있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계속 지금 뭐랄까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뭐 금리도 뭐 좀 뭐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월세 시장에 그러면 뭐 상승은 뭐 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이. 그래서 지금도 알아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고요. 저도 전세가는 잘 안 알아보는데 네. 알아보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가격에도 들어올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전세금 1억, 2억 올려주는 건 서울에서 국평 기준으로 지금 1도 아니라고. 그걸 올려주고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갖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